네, 다음은 공동체의 위기인 갈등과 분열,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주제로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님의 기조연설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기조연설이 다 이렇게 앉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설식으로 해서 조금 어색은 합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것을 읽지 않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체로서 위기와 갈등이 많아졌는데 과연 이 위기와 갈등의 원인은 뭔가, 그리고 이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를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가능한 한 줄이겠습니다. 인간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 스스로끼리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인간과 공동체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치가 거의 전쟁 상태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정치 상실, 정치 소멸 상태이기 때문에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 그래서 심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정치 갈등, 경제 갈등, 이념, 계층, 지역, 노사, 노노, 세대, 남녀, 젠더 갈등 등이 국가 사회적 갈등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갈등이 가정과 이웃과 또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전경련 전국경제연합회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 조사한 게 아니라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30개 국가를 조사했어요. 3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30개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을 관리한 능력은 거꾸로 30개 국가 중에서 27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하면, 정치 자체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정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갈등이 증폭되고 많아지고 갈등공화국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혹자는 정치는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 정도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등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뭔가, 저는 네 가지를 여기다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식구조, 정치 의식구조의 배타성, 편협성은 영어로 parochialism, 지연, 학연, 문벌, 족벌 따지는 것이 심하다, 배타성이 심하다 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이념과 정보의 선택의 집단적인, 또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단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 세 번째는 정치 제도에서의 대통령 제도와 소선거구제에 의한 승자 독식 구도에 의해서 이것이 강화됐다. 네 번째는 새로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와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졌고 이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먼저 정치 의식 구조의 배타성과 편협성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 내지 정치 의식 구조의 배경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교적 전통입니다. 유교가 종교라고보다는 실천적 도덕 윤리로서 우리한테 오랫동안 공자가 그 유교를 한국에 전달한 이후 우리의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어떻게 미쳤는가? 학자들은 불평등 당위론적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심어줬다. 삼강오륜이 다 불평등합니다. 남자 여자 중에서는 남자가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부부간에서는 남편, 가장과 가솔사에서는 가장이 이렇게 위에 서는 것을 당연한 논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은 농사를 짓는 농경문화의 유산입니다. 물론 농경문화가 산업화,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농경문화는 이목문화, 떠돌아다니는 문화하고 대칭돼서 농경문화의 영향은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농경문화는 소극적이고 소탈하고 겸허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미쳤다. 세 번째 우리한테 미치는 것은 우리의 역사, 특별히 정치사의 영향이었다. 우리 정치사를 한마디로 농축해서 얘기하면 불안과 위축의 역사였다. 그러나 패배와 수치의 역사는 아니었다라고 우리 이어령 선생이나 조선일보의 이 선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가학적으로 세디스틱하게 변하고 피지배층은 마소키스틱, 피학적으로 변하는 그런 의식 구조가 생겼다. 네 번째 우리의 그 의식 구조에 크게 미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무당주의, 샤머니즘의 역할이었습니다. 샤먼이라는 것은 특정한 인격이 특수한 신통력과 주소를 갖고 재화구복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수입된 종교인 기독교, 불교에도 다 이 샤머니즘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의도 이쪽에 어떤 큰 교회 가 보면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은 설교하다 끝에쯤 되면 아픈데 손 대십시오 그러면 병 나가라 병 나가라, 이건 무당이거든요. 그다음에 잘 나가는 곳에 스님들 보면 염주 굴리면서 당신 아들 이번에 고시 붙을 거야, 이렇게 점쟁이가 되고 무당이 돼야 그 인기가 있은 그 샤머니스틱 요소에서 그 샤먼이 곧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신통력을 기대하는 의식구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된 문화,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 그 문화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 자유, 평화, 권리, 의무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평등 사상입니다. 우리는 평등 사상이 아까 유교적 유산이 특별히 강해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등 당위론적 사고 방식을 우리한테 흔치 않은 것을 마음에 심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한테 국론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배타성과 편협성, parochialism입니다. 배타성은 우리가 유교 문화와 농경 문화의 영향으로 대가족, 자연불학 중심으로 살아서 내 가족과 우리 자연불학과는 다 거부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는 배타성 때문에 그 특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생존 논리 내지는 상전 윤리가 돼서 배타성이 강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흑백 논리, 여야 간의 갈등, 동서 갈등도 심화된 것은 우리 민족 의식이 갖고 있는, 우리 정치 의식이 갖고 있는 이 배타성 때문에 증폭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편협성입니다. parochialism. 이거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지연, 학연, 문볼, 족볼 따지는 것이 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없는가, 일본은 없는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심합니다. 우리는 향토, 도민회, 군민회, 면민회까지 있습니다. 여기 박지원 의원도 계시지만 서양에 가서 무슨 캘리포니아에 가서 뉴욕 주민회, 시카고에 가서 LA 시민회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혈연으로 따지면 1956년대에 낭산 김준현 선생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물었습니다. 낭산 선생님은 어떤 근거로 출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입니다. 김해김씨 500만이요. 500만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에 스미스 성씨가 있는데 스미스가 2천만이라고 가정하고 스미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뉴욕타임스 기자가 영어로 Mr. Smith, under what ground are you running for president? 어떤 근거로 대통령에 출마하셨습니까? 스미스 20 million 이랬다고 하면 뉴욕타임스 기자가 더 보지도 않고 어이 앰뷸런스 불러. 이 양반은 정신병원이다. 근데 우리나라 낭산 김준현 선생이 정신병원에 입원됐다는 소식이 없는 나라고 아름답게 보이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협성은 대가족, 지역 공동체를 떠나게 대한 소외감, 고독감의 보상으로서 지연, 혈연, 학연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념 정보의 선택에 있어서 집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갈등과 분열은 개인의 의견 차이나 주체적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속한 집단의 집합적 인식에 따라서 판단을 공유하고 무조건 동조하고 이견을 겪고 용납되지 않은 편향성을 갖게 되는 성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의식에는 대체로 비논리적인 편향성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편향적 경향은 우리 국민의 감정적 DNA와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감성적 DNA입니다. 감성적 DNA는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토론에 대한 결론보다는 나와 유불리에 따라서 네 편, 내 편으로 구분지는 직관적인 이분법인 사고로 이어지며 일부의 감성적인 호소나 선동에 휩쓸려서 쉽게 흥분하여 집단적 분노를 표출케 하는 예가 적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갈등 현장에서는 헌법 위에 때법이 있다는 풍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원인 중에 세 번째는 승자 독식과 대통령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갖고 어로와 나싱이 돼서요. 대통령을 갖지 못하는 쪽과 정당에서는 파나틱해져서 처절해져 갖고 막 처절하게 싸우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소선거구제 승자 독식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49% 받고 한쪽에서 51% 받았는데 만약에 극단적인 예를 한쪽 정당은 모두 49%, 모든 정당은 51%다 하면 300명 국회의원이 300명을 전부 한 당이 할 수 있고 그것은 49대 51이라 거의 절반인데도 이런 편파적인 편향성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갈등과 분열이 조장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정치제도에 의한 정치 갈등은 출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인 선택 경향과 보수 진보의 이념적 진영 갈등, 그다음에 계층 세대 남녀 간의 갈등을 겹쳐서 정치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진력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도 못하거나 알아도 이를 해석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도 탄핵 찬반을 보십시오. 여야가 해소하기는커녕 한쪽에만 진을 치고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켜서 극단 지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래 갖고는 정치가 이래 갖고는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정보와 사회의 새로운 갈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생활 중심이 되면서 인터넷 속에 가상 공간,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가 생겨나서 메타버스 속에
잠김은 실생활과의 다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져 옵니다.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3가지 중독이 됐다고 그럽니다. 권력 중독, 그다음에 유튜브 중독. 그래서 부정선거 이런 거 우리도 내가 정치하면서 봤는데 여기에 부정선거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쳐들어가라고 그러는 거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니야 되는데 유튜브에 몰입돼서 이렇게 되자는데, 셋째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렇게, 이건 중앙일보에 써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다 2가지, 하나는 김건희 여사 중독, 5번째는 점쟁이 중독, 무속 중독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까 제가 주호영 부의장하고도 얘기하지만 순진한 사람이, 순박하다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절대 난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데 악질이거나 그런 분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사회에 몰입됐던 건데, 그렇다면 이런 원인 속에서 국민 통합을 하려면 어떤 방안으로 있어야 되느냐? 국민 통합은 국민의 신뢰와 국가적 갈등, 국가가 국가적 관리를 해야 국민 통합이 되는데, 국민 통합 방법은 난 6가지라고 봤습니다. 첫째는 정치를 회복시켜서 국민과의 소통을 넓혀야 된다. 2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제도, 그것이 내각 책임제건 그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돼서 국민과 소통을 넓혀야 된다. 3번째는 내가 좀 걱정했던 게 상당히 좀 적어진 것만은 사실이나, 3번째는 탄핵 결정에 대한 국민 승복 운동을 벌려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미리 했고 쓸 때도 그랬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큰 걱정을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인용됐기 때문에 그렇고, 인용도 8대 0으로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전부터 우리는 승보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 기각이나 각각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승보가 같다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질 뻔해서 제가 그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인용으로 돼서 국민 승복적 운동을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 이렇게 하고, 5번째는 사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언론의 도움이 필요해서 국민 통합을 끌고 가야 된다. 6번째는 국민 통합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6가지를 간단히 설명한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첫째,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치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3가지. 첫째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당신과 나가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영어로 agree to disagree, 다르다는 것을 어그리해야 된다는 것이 되고, 이것에 대한 인식과 인정의 폭을 넓혀가야 정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2번째는 진영 간의 보수는 진보, 진보는 보수를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폭을 넓혀가야 정치가 회복될 수 있다. 3번째는 힘의 논리를 자제하고 너무 빨리 쓰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막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위토로 또 탄핵으로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 힘의 논리는 가능한 한 자제하고 덜 써야 정치가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여기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헌이 왜 필요한가? 저는 6가지로 늘 정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 12월 3일 교훈이다. 잘 나가던 대통령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한답니다. 계엄이라는 건 헌법 77조에 하면 전지사변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데, 국가 비상사태도 아닌데도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이 국가가 비상사태 준하다,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렇게 돼서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지 않도록 헌법을 내각 책임제나 아니면 분권적 대통령으로 고쳐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지지가 지금 개헌에 대해서 60%, 70%, 최근에는 80%까지 본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고 정치적 개혁을 위해서, 민주주의 개혁을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이 나라의 가장 크고 절박한 정치 개혁이 개헌입니다. 다섯 번째는 1987년 이후 38년 동안에 8대통령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8대통령이 전부 공약해놓고 약속을 해놓거나 찬동을 해놓고도 다 꽁꼬먹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약속을 한다고 하셨다가 또 며칠 후에 또 바꾸고 이런 정도인데, 근데 그분이 대통령 되면 그런 집단이 대통령이 되면 양쪽 다 이게 개헌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 과거 38년 동안 8개 대통령이 전부 안 했어. 권력이 더 많은 게 좋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헌법칙상 이번에 선개헌 후 정치 일정 후 대선 아니면 또 어려워진다. 근데 개헌이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안 된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이 35일 내지 60일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어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하듯이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고 헌법 부축에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통치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결정의 승복운동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되는데 승복운동을 크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인용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용서와 화해와 포용의 선두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대신 Make Korea Rising Again,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가야 될 것이 대통령과 지도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생각이 돼야 됩니다. 저는 화해와 용서만 하면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두 세계적인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넬슨 만델라, 또 한 분은 김대중입니다. 존칭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1918년에 태어나서 2013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1963년서부터 1997년까지 90년까지 27년간 감옥소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 남아연방의 대통령이 프레드릭 데 클레레크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이 프레드릭 데 클레레크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백인이고 나도 백인인데 당신들 보니까 350년 동안에 흑백 분리 정책이라 흑인과 백인이 같이 밥도 안 먹고 교실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는 기역자로 해놨습니다. 한쪽에는 흑인, 백인, 요 정점에 그 목사가 들어서고, 이거 뭐냐, 흑백 분리 정책 걷어올려, 흑인들한테 투표권도 안 줘서 투표권 주도록 해.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를 27년이나 감옥에 넣어서 이거 빨리 풀어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나오고 1993년도에 프레드릭 데 클레레크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하고, 1994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흑인 투표권에 의해서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고, 넬슨 만델라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진실과 화해 이뤄내는 것을 선포하고, 백인들이요, 흑인을 못 살게 군 사람은 신고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하겠다. 백인들이 그랬어요. 요것들이 꿰쓰는 거나 신고하면 그거로 보복하려고. 그런데 2사람, 4사람, 8사람, 16사람, 32사람, 62사람, 128사람 해도 아무 일 없거든. 다 신고해서 끝났어요. 그 중에서도 흑인을 공산당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 흑인을 화형 불나서 죽인 사람은 용서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일주에서.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너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해야 350년 된 흑백 간의 분리 정책, 흑백 간의 이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거 성인 분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딴 건 다 몰라도 용서의 화해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게 할 뻔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따님을 만나서 용서한다 그러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다 국비 115억인가 150억인가를 맞죠? 대줬던 기억을 제가 기억합니다. 거기다가 전두환 대통령도 또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을 집권 경험을 들겠다고 자기 대통령 있는 동안에 5번을 초청했다고. 제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더니 날 좀 보자고 그러더니 나 당신 오야붕, 일본 말로 그러더만 오야붕 김대중 씨 내 존경한다. 그리고 김대중 씨 기간 동안에 제일 편안하게 지냈다고 나한테 자기 사실로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화해와 용서의 대통령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사법부와 언론의 국민적 통합의 역할입니다. 사법부가 행정과 정치가 풀지 못하는 갈등을 재판을 통해서 잘 해결하고, 이번에도 잘 풀듯이 계속해서 이렇게 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이 뉴스필름 같은 언론들이 앞장서서 국민 통합을 이렇게 하려고 세미나도 열고 심포지움도 열어갖고 국민 통합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을 추진을 위한 대타협 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도 국민 대통합 기구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이 했던 것은 기억하는데, 그거는 국민의힘만 했거든요. 그때도 같이 민주당하고 다른 당하고 다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야 정당, 시민사회, 종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좋고, 바로 그런 것을 만들어갈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이것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함께 여러분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